바이군입니다. 오늘 화면이 평소랑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게 맞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테마 중에서 좀 올라갔다라고 하는 테마는 사실 지수가 제법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라고 평가할 만한 테마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대표주, 네, 맞죠? 네, 생산 관련된 부분들, 또 부품이나 소부장도 일부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코스닥이 대폭 빠졌죠. 상당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개미들만 겨우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외국인도 기관도 코스닥은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들이 주로 이익 실현을 하고 자꾸 이제 개미들이나 이쪽에서 받아주는 형태의 그 시장들이 지속된다는 게 사실상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라 그래야 되죠? 하여튼 외국의 자금들의 어떤 단기성 어떤 그런 매매에 사실은 좀 놀아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그런 대목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반도체 대표주 생산 마이크론이 19% 정도 급등을 했죠.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투자할 내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최근에 AI 관련해서 자료 작성을 좀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투자 작업들이 향후에도 조금씩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들이 마이크론의 주가 상승에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레버리지 ETF의 상장 수급이 유입이 됐는데, 요 ETF가 사실 좀 종목 편향이 있죠. 종목 편향이 있다 보니까 대형주들 그 중에서도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회사가 두 개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물론 이제 벌어들이는 금액 자체가 사실 다른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더하면 아마 우리나라의 다른 법인들이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서 참 뭐라고 할 수도 없죠. 어쨌든 간에 굉장히 큰 편차가, 그리고 쏠림이 어떻게 보면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도 글로벌 학회 모멘텀이 있죠. 계속해서 미국 종양학회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다른 비만 관련 학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비만 치료제하고 면역 항암제 쪽이 계속해서 좀 탄력을 받고 있고, 국민성장 펀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렇긴 한데, 사실 바이오 쪽은 이렇다 저렇다 이 사업적인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회사들이 많아요. 사업적인 평가 되게 잘했다라고 이거 따라서 쭉쭉 올라가도 했던 바이오 기업들이 무너지는 것들이 순식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바이오 쪽은 특히나 더 목석을 잘 가리셔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평가를 수행을 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매출이 좀 나와야 돼요. 매출 없이 연구 성과가 2상 3상 간다, 그 얘기면 무성하고 3상에서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거에 가능성에 베팅한다라는 것 자체는, 제가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가능성이라는 면하고 베팅한다, 두 가지 용어가 다 도박 용어입니다. 물론 위험성을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결국은 큰 수익을 먹을 수 있다라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투기를 하거나 도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가능성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도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은 상당히 좀 목석을 잘 가리셔서, 여러분들이 종목 분석 잘 하시고 사업성 분석 잘 하셨고 그 업종이 어떤 것인지 잘 아셨다라고 해도 회사 속은 그 회사 직원들도 몰라요.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야 됩니다. 항상. 회사가 잘 나간다? 직원들이 그 속사정은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 몇 사람만 알고 있죠. 진짜로 직원들도 몰라요. 직원이 어떤 직원한테 들었는데 어떻다더라, 이런 소문이 결코 그 회사의 그 종목의 어떤 안전성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고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어쨌든 두 개 테마 올랐는데 예, 반도체가 크고 제약이 좀 뭐 그 다음을 따라갔다 정도지. 예, 크게 크게 뭐 오늘은 뭐 언급할 부분들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 측면을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죠?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정유항공 석유화학 쪽은요, 항공을 제외하고 정유하고 석유화학은 유가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가격이 제법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네, 오히려 유가 정상화가 지연된다는 우려 때문에 원가 부담 상승, 원가 부담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가격이 떨어진다. 지난번에는 같은 사건인데 올랐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실제로는 펀더멘탈을 제대로 평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리 자체가. 심리는 움직이지만 펀더멘탈은 움직이지 않는다. 혹은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는 심리적인 움직임이 지금까지 너무 고평가를 만들어냈다. 이런 것들이 뭐 이야기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증명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심리로 가서는 답이 없어요. 죄송해요. 심리로 가면 심리는 물론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심리로 가야 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심리만 가면 답 없습니다. 네, 심리로만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네, 물론 그 심리를 귀신같이 파악해서 뭐 시장의 어떤 심리 움직임들을 귀신같이 파악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뭐 백전백승이겠죠. 그런 능력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지하기보다는 기대감에 의존하기보다는 뭐 주식은 기대감으로 가는 거라고 하지만 너무 큰 기대감에 의존하기보다는 좀 팩트 기반의 어떤 투자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스페이스X하고 우주항공 끝도 모르고 올라갈 것 같더니 스페이스X의 고평가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고평가 논란 자체는 그 평가가 되게 큰 어떤 평가를 받을 만한 기업이 상장을 한다라고 해도 그 고평가 위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1조 2천억 불에서 1조 5천억 불 얘기 나왔다가 1조 7,500억 불 얘기 나왔다가 다시 지금 2조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쑥쑥 뭐가 기대감이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불안감도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아셔야죠. 그래서 스페이스X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고평가 논란에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근데 스페이스X 논란에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사실은 그럴 만한 이유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으면서 심리에 따라 올라갔던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빠지는 게 당연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실익이 없는 회사들이, 실익이 없는 종목들이 같이 편승해서 올라갔다 빠지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테마 자체가 너무 고평가되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그런 쪽을 이제 돌아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IPO를 했을 때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데도 빠졌단 말이에요.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데도 마찬가지. 스피어도 그렇습니다. 스피어도 뭐 일부 투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가 사실 명확하지는 않아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명확하게 투자분이 얼마쯤이다라고 있는 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른 쪽들 위성 관련된 업체들 너무 많이 올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고, 조선기자재는 중국 조선의 점유율이 84%를 찍었습니다. 1분기에. 작년 물량이 3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12%고요. 일본은 0.9%입니다. 일본이 이 정도까지 쪼그라들 건 아닌데, 중국이 워낙 가격으로 치고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물류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전체 제가 물류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해운 산업이라든가 조선 산업 자체의 그 기반 자체가 뭐가 좀 재구조화가 이루어진다라고, 구조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해상 수송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요. 그 해상 수송의 양태 자체가 조금씩 변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원자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움직임 자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불안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조선하고 조선기자재 쪽도 마찬가지, 해운 쪽은 더 크죠. 그런 형태의 어떤 시장에 대한 아직까지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세팅이 안 되니까 확실하게 어떤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고 조금씩 시장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시장이 나빠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선도 조금 약간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조선이 계속해서 수준 물량만 해도 상당히 지금 많이 받아놓은 게 있고 또 중국이 이렇게 커져가면요. 얼마 전에 청문회 관련된 미국의 그 해군 관련된 청문회 관련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미국이 해군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국방부 장관 상당히 좀 강성으로 알려져 있는 헤그세드 같은 국방부 장관도 지금 미국의 건설 조선 역량 자체가 중국을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져 있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조선이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동맹국이 아닌 나라에 자기네 나라 군함을 만들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미국에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조선 능력을 높여가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건조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맹국들이 그 물량들을 대신 받아서 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중국의 팽창이 미국의 위기의식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동맹국들에게 신조선 물량, 군함에 대한 신조선 물량들이 어떻게 보면 돌려줄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혹은 한화오션이 가지고 있는 필리조선소 이런 쪽에 조금 더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 조선이 이렇게 약진하고 있는 것은 양날의 검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이 그렇게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조선 산업은 어쨌든 간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그렇게 시프트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언제까지나 우리가 잘 나간다고, 자기들이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뭘 하고는 있지만 그게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렇지만 우리는 또 반면교사가 있죠. 일본의 반면, 일본을 또 반면교사로 삼아서 절대 일본의 길은 가면 안 되겠죠. 조선 산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술 인력을 지키고 산업군들을 지켜내면서 산업을 유지해 나가는 형태로 가야지 일본처럼 아예 0.9%가 뭐예요. 그 정도로 몰락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일본에서 계속해서 군용 함선들을 물량을 계속해서 내주면서 어떻게든지 연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경쟁력 없는 연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나라 좀 정신 차리고 조선 업체들도 지금 이렇게 정신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들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조선 산업 자체가 몰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해 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어쨌든 오늘은 2개의 테마는 올라갔고 3개의 테마는 대표적인 테마만 잡은가요? 대부분의 테마가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테마 스페이스X 우주항공 테마가 조금 떨어졌고 조선기자재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석유항공, 석유화학 이 종목들도 지금 국제 정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월 27일 테마는 지수는 올랐지만 종목은 떨어지고 여러분들도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지고 계신 주주가 아니시라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좀 쓴맛을 보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좀 이런 시장의 왜곡이 어느 정도는 좀 정상적인 흐름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돼야 투자에 대한 예측할 맛도 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길 거니까
네, 그런 상황이 빨리 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 정도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